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지난 대선을 계기로 미국의 보수층이 확 바뀌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가 바이든 정부와 180도 다른 정책으로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미국 보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텍사스가 지금까지 부시 가문과 공화당 엘리트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공고히 했던 속칭 점잖은 보수주의를 버리고 바이든 정부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 주의회가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87차 회기에서 6주 이상의 임산부의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 중범죄 전과가 없는 21세 이상 성인들이 면허 없이 권총 소지를 가능케 하는 총기 휴대 법안, 공립학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 조기투표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개정 선거법 등 미국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보수적 안건들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텍사스 주의회 정기회기에서는 주 정부 기관과 계약한 스포츠팀이 경기 전 국가를 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안도 통과됐고요. 트랜스젠더 학생은 학교 운동부에 등록할 때 생물학적 성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은 발의됐는데요. 주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민주당과 주류 언론과 좌파들이 합작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180도 반대로 향하는 모습인데요.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은 공화당이 주 상하원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텍사스의 하원의원 총 149명 중에서 82명이 공화당이고요. 상원의원 31명 중 18명이 공화당으로 과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대선과 함께 열린 총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확실히 반영되면서 민주당에 완벽한 패배를 안겼습니다. 자, 민주당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나름대로 남부에서도 흑인과 소수계의 인종 이슈로 바람몰이를 해서 민주당 의석을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 꿈이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렸는데 어떤 꼼수냐면 집단 퇴장. 집단 퇴장으로 표결 처리를 무효한 겁니다. 30일 텍사스 의회는 일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투표 시간을 제한하고 우편투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표결 직전 민주당은 비밀리에 텍스트 메시지로 집단 퇴장하자는 메시지를 공유해 실행에 옮김으로써 표결을 무산시켰습니다. 데이드 필란 주 하원의장은 무산 직후 성명을 통해 몇몇 의원들이 의사당을 버림으로써 입법 절차를 방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은 강력하고 중대한 법안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의 집단 행동은 전날 바이든의 성명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바이든은 텍사스의 선거법 강화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일방적으로 흑인과 유색 인종을 겨냥하는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주 의회를 장악한 텍사스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는 시간 문제인데요.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법안 관철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우편투표, 사전투표의 신원 확인이 대폭 강화되고 선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선거 결과를 뒤집기가 훨씬 쉬워지는데요. 사실상 지난 대선과 같은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진행 중인 보수와 좌파 간의 대결투는 뜨거워질 텐데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원유 수송업체 콜로니얼사에 대한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개솔린 대란이 발생한 것이 보름 전인데요. 이번에는 미국인들의 주식, 육류 공급망에 대한 해킹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가뜩이나 오른 고깃값인데 가스값 인상에 생필품, 식재료까지 더 오르면 정말 살기 힘들어집니다요, 진짜. 세계 최대 정유업체 중 한 곳인 JBS-SA가 사이버 보안 공격을 받아 호주와 북미의 일부 작업장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회사는 조직적인 사이버 보안 공격 대상이 된 사실을 알린다면서 이로 인해 북미와 호주 IT 시스템을 지원하는 서버가 영향을 받았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격은 30일 최초로 감지되는데요. 영향을 받은 모든 시스템을 중단시킨 뒤 당국에 이를 보고하는 한편 IT 전문가 등과 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고객이나 공급업자와의 거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혀 육류대란의 조짐이 모락모락 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혼란이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미국민들의 엄청난 사재기 신공 때문이라도 공급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도 한동안 육류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맞는 연휴다운 연휴였는데요. 정말 마스크를 다 벗고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타주로 오랜만에 대이동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로 뺏긴 지난 2년의 삶, 어떻게 해서든 보상받아야 되고 코로나를 고의든 실수든 퍼뜨린 책임 있는 국가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지금 그 진상이 차차 밝혀질 듯한 분위기입니다. 아니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광고 제한이 붙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슈 1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이틀 쉬었는데 한 열흘 쉰 것처럼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느낌인데요. 저 오늘 컴백 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컴백 이슈다입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모두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도 컴백 이슈다입니다. 내일 뵐게요.